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글로벌 뱅킹의 핵심 삼성 SDS 브리티 RPA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지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기업인 DGB 캐피털과 업무 자동화를 위해 브리티 RPA를 개발 구축한 DGB 데이터 시스템과 삼성 SDS를 모시고 DGB 캐피털이 어떻게 업무 자동화를 진행하였고 또 어떠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업무 자동화의 핵심 솔루션인 브리티 RPA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DGB 캐피털 문선영 대리님, 그리고 DGB 데이터 시스템 안보영 차장님, 삼성 SDS 류현 프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문선영 대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GB 캐피탈 IT기획부 문선영 대리입니다. 저는 IT기획부에서 정산, 고객센터, 채권 등의 계정계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RPA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GB 캐피탈의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구축하신 DGB 데이터 시스템 안보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DGB 데이터 시스템 금융전략본부 디지털 사업팀 소속 안보영 차장입니다. RPA를 포함해 오픈 API, 챗봇, AI 등 그룹에 필요한 디지털 신기술 지원 및 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RPA를 구축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슈들과 금융권의 특이사항을 함께 공유하여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정말 속 시원하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저 역시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은 삼성 SDS 류현 프로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브리티 RPA 사업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류영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류현 프로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브리티 RPA가 다양한 금융 업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브리티 RPA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S 브리티 RPA가 금융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또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토론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DGB 캐피탈의 RPA 도입 배경, 그리고 추진 성과 및 사례, 향후 계획과 DGB 데이터 시스템의 RPA 구현 과정, 그리고 삼성 SDS의 브리티 RPA 추가 기능 순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보내주시면 될 예정인데요.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저희가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경품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디지털 글로벌 뱅킹의 핵심 삼성 SDS 브리티 RPA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 앞서 DGB 캐피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인 DGB 캐피탈은 2009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 1월 DGB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총 자산 3조 3,662억으로 국내 10개의 영업 네트워크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 중입니다. 당사는 장비, 기업, 자동차, 개인 총 4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시설 대여, 할부, 대출 금융을 통해 대고객 여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본 말씀드릴 RPA 도입과 같이 DGB 캐피탈은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하여 보다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PA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A를 도입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당 업무들을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도입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RPA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전사 업무 자동화 영역을 더 확대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를 토대로 추진 중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안보영 차장님께서 RPA 도입 검토 사항부터 향후 지원 방안까지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RPA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금융권의 디지털 전략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산업의 다양한 신규 사업 기회와 함께 금융기관, 빅테크, 테크핀 회사 간의 경쟁이 지속 심화될 것으로 사업 환경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서비스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금융권 디지털 전략은 언택트 서비스와 여러 신기술을 결합하여 다양한 플랫폼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업무를 빠르게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RPA 기술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당사의 디지털 전략 실행에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RPA를 통하여 반복 형태의 업무들을 자동화시켜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RPA 기술 역량과 개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디지털 상시 전환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목표와 함께 RPA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올 초부터 사전조사와 벤치마킹 학습 등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구상하였는데요. 5월에는 정식으로 업무 실무진을 포함한 TFT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현재 현업의 업무 파악, 개선이 필요한 업무 분석, 가장 효과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쳤는데요. 과제 요건이 정리되면서부터는 솔루션 업체 선정 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업체 기술력 분석, 기술 평가, BMT 등을 거쳐 삼성 SDS의 브리티웍스를 선정하였고, 마침내 9월 정식 개발에 착수하였는데요. 현재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로서 RPA 적용 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대략적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좀 단계별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의 추진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 중 가장 첫 번째 과정인 업무 발굴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 가장 최적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 PI 방법론 중 핵심 액티비티를 선정하여 본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개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당사의 수준에 맞게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관련 산출물을 정의하고 단계별로 작성해 나가며 업무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업무 발굴 첫 단계인 현황 분석은 현업 인터뷰와 타사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며 해당 업무의 에제이즈 프로세스를 정의하였습니다. 전략 모델 수립 단계에선 개선 과제를 정의하고 상세화하며 RPA 적정 과제를 선정하였고, 투비 프로세스 정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선정된 RPA 과제에 대해 중요도, 투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평가를 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드디어 RPA 도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제 현황 분석 단계 중 실무자 인터뷰에서 나오거나 혹은 실무자가 직접 제안해 주셨던 여러 요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업들이 이렇게 많은 과제를 제안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적인 업무들이 업무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기존 시스템 개선 또는 웹 스크래핑과 같은 대체 서비스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요건도 있었고, 중간에 반드시 고객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RPA 도입이 어려운 요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각 대상 업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저희는 RPA에 가장 적합하면서 또 업무 시간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4건의 시범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내 외부망에 등의 여러 시스템을 오가며 불편하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러 명이 동일한 업무를 단순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입 시 업무 시간 단축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상되는지 등을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신 신청 신용조사, 신규 차량 등록, 자동차 보험 갱신, 그리고 범칙금 관리, 이렇게 4건의 적용 과제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각 업무의 절감 시간을 산출한 결과 RPA 도입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 부서의 공통 업무인 여신 신청 신용조사 업무는 연 2,800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이번 4건의 업무의 도입만으로도 연간 총 4,972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과 같이 단순 방법 업무는 RPA 대체를 통해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사업자 고객에 대하여 외부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서 재무 분석 자료 및 통합 신용정보 리포트를 다운로드한 후 여신품위, 심사,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업무 부서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업무로 월 평균 약 700회 이상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를 접근하는 데 있어 내 외부망을 반복적으로 이동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다중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사용 중에 세션이 끊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절차가 기계화되어 있고 스크립트를 재실행하기에 용이하며 재무제표 데이터 양식표가 명확히 작성되어 있어 RPA 적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는 내부 업무 계정계에서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을 조회 후 요청 등록합니다. 그러면 RPA는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요청건이 있을 경우 외부 인터넷망으로 이동하여 해당 기업 신용조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후 재무자료, 신용조사 리포트 등을 저장합니다. 이를 망간정송으로 다시 내부 업무망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업무 계정계에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이후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이후 업무에 이를 활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외부망을 옮겨가며 진행해야 했고 매우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유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에 RPA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재무자료 수행 업무의 효율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오토금융의 신규 차량 등록 자동화입니다. 렌탈 차량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기업 민원 서비스를 통해 직접 직원이 차량 등록을 하고 차량 번호를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 내부 업무망과 전산 연계가 불가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에 필요한 많은 고객 정보 및 차량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건은 등록해야 할 조건과 시작 시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RPA 과제로서 적합하였습니다. 업무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RPA는 스케줄링된 시간이 되면 오늘 신차 등록할 목록을 확인합니다. 해당 목록에 등록해야 할 건이 있으면 바로 외부망에서 기업 민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합니다. 이후 차대 번호, 제조사, 페인트 방식, 번호판 배송지 등을 입력한 뒤 등록을 마칩니다. 이후 다시 내부망으로 들어와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등록 완료 SMS를, 차량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 직원에게는 결과 쪽지를 전송함으로써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업무는 보험 갱신 업무입니다. 당사 고객 중 보험 갱신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미리 사전에 안내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신합니다.
이후 고객은 팩스를 통해 보험가입 증명서를 보내주심으로써 보험 갱신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보험가입 증명서가 팩스로 들어오면 직원은 이 가입 증명서상에 고객을 전산해서 찾아 보험사, 보험기관, 질권사항 등을 입력하고 고객의 보험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며 특히 고객이 언제 보험가입 증명서를 보낼지 몰라 주기적으로 팩스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는 불필요한 모니터링 시간 또한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400건 이상의 대상건이 발생하여 업무에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RPA 프로세스 중간에 AICR을 도입하였습니다. RPA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업무 계정계에 접속하여 수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를 모두 다운로드 받은 뒤 AICR에 업로드하여 서류를 읽게 합니다. AICR 분석이 완료되면 결과값으로 차량 번호, 보험금, 보험기간, 피보험자 등 저희가 필요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또다시 RPA가 계정계에 접속하여 마치 직원이 하던 것처럼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며 보험 갱신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완벽한 AI OCR이더라도 담당자의 확인 절차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문서의 해상도 등 품질에 따라 100% 문자 인식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AI OCR 도입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사는 이런 부분은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했고, 이런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업무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AICR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RPA와 AICR의 결합을 통해 저희는 보험가입 증명서 갱신 업무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디지비 캐피탈은 이후 RPA를 프로젝트성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요청 업무를 RPA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RPA 서비스 적용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해 자동화를 요청하시면 함께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를 저희가 가진 RPA, AI OCR 등의 기술들을 조합하여 해당 업무를 자동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안정화시키는 일련의 RPA 적용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전 부문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지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RPA 추진 과정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RPA를 적용한 구축사 관점에서 어떻게 구축하였는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영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비 데이터 시스템 안보영 차장입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비 금융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맞춰 디지털 및 IT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IT 계열사입니다. 디지비 캐피털의 디지털 워크포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 RPA 업무 선정 과정에서부터 함께했습니다. RPA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why, 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첫 번째 why는 왜 RPA를 도입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디지비 캐피털에서 고민하셨던 도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what은 무엇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기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업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화 대상 업무를 선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RPA로 도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다음의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보안, 업무의 확장성, 컴플라이언스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품질 향상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검토한 후 업무를 분석하게 됩니다. RPA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how, 어떻게 이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전사적인 디지털화 전략에 맞춰서 디지털 노동력을 투입하는 효율적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화 단계에 대해 흔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전 방향을 바라보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기본 자동화입니다. 이는 구조적인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반복적인 수행 데이터의 자동화 단계를 말하며 베이직 RPA라고 칭하곤 합니다. 다음 단계는 반구조적인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통해 지능형 자동화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화의 단계는 분류, 예측, 결합 업무의 자동화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해 인지 판단 업무를 자동화하는 단계인 이른바 코그니티브 인지 자동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DGB 캐피탈 역시 이러한 도입 단계 부분에 대한 숙고가 있었으며 운영 효율성의 향상과 기존 업무 방식의 개선 검토를 통해 두 가지의 자동화 도입 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BPR 개선을 병행하는 것을 전략으로 두었으며 두 번째는 AI 기반의 OCR을 기술을 융합하여 RPA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략을 두었습니다. 도입 전략을 세운 뒤 실질적인 개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권의 특성상 망분리 환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복과 디자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보안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외부망 그리고 내부망의 환경에서 관리 서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자동화 업무를 확대했을 경우 외부망과 내부망 각각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부망에서는 내부 연계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처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망에서는 주로 웹을 이용한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내부망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업무 형태를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CR 업무를 내부 업무와 RPA와 함께 연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텍스, PDF, 이미지 파일 등의 입출력을 BPR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를 AICR 서버를 통해 분석한 뒤 결과를 다시 입력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는 RPA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RPA를 통해 인코딩하여 전달된 이미지와 팩스 그리고 PDF 파일은 OCR 서버에서 전처리, 텍스트 인식을 통해 지정된 형식의 결과값을 로봇에게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인식된 데이터를 필요한 값으로 추출하는 데이터의 후보정 작업을 통해 보험가입 증명서의 데이터를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네, 시스템의 구성에 이 금융권 특수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로봇도 사람과 동일한 업무 환경이 필요할까요? 네, 처음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PC, 이메일 계정, 업무 시스템 아이디 등 다양한 계정을 생성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RPA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이디 권한 부여 및 PC 제공 등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다만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일을 한다는 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DGB 캐피털에 적용된 RPA는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DGB 캐피털의 RPA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구축팀이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했던 것은 일정 관리였습니다. 고객, 솔루션사, 구축업체 간의 긴밀한 협업이 기간 내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정 관리에 대한 이슈 대응 및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외부망과 내부망의 자동화 업무를 매끄럽게 구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하였고 각 태스크는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심리스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IT 및 인프라팀의 적극적인 이슈 대응을 통해 프로젝트 구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 보호, 보안 관리를 포함한 시스템 관련 이슈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기적으로 로봇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 또한 이슈 관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동화 업무 구축 시 현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로봇이 진행한 업무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성공적인 RPA 솔루션 구축을 위해 유사한 업무의 개발 경험이 있는 고역량 인력을 중심으로 투입을 하였으며
삼성 SDS 브리티 RPA 및 AICL의 신속한 기술 지원을 통해 구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DGB 데이터 시스템의 향후 RPA 지원 방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RPA 도입 후 지속적인 업무 체계 확대를 위해서는 RPA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RPA 수행 부서를 포함한 업무 현업 담당자의 각각 역할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대상에 맞는 폭넓은 RPA 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조직 변화 관리 및 디지털 인재 양상을 지원하겠습니다. RPA가 그룹 전반에 걸친 디지털 워크포스 업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DGB 캐피탈과 데이터 시스템이 DGB 금융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삼성 SDS 브리티 RPA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류현 프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브리티 RPA 솔루션 소개는 저희 삼성 SDS의 고객사 금융 업무 적용 사례 추가 기능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DGB 캐피탈을 포함하여 금융권 여러 고객께서 브리티 RPA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외산 솔루션을 사용하시다가 저희 RPA로 전환하셨고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OK금융그룹 및 예금보험공사는 국산 솔루션을 사용하시다가 저희 RPA로 전환하셨습니다. 예탁결제원, 수협중앙회는 DGB 캐피탈처럼 신규 사업을 브리티 RPA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외에 공공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도 사례가 있습니다. 제조 유통 분야는 대상그룹, SFA, 아이마켓 코리아, 사마왕관 등이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금융권 업무에 적용된 업무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RPA를 도입하였으며 2차 또는 3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곳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 생보사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1인 1일 RPA를 확산하거나 포털 구축, OCR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청약, 계약, 보험금 심사, 변액보험 등의 다양한 업무에 적용이 되어 있고 영업관리 및 설계사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컨택센터 업무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보상 관련 업무나 일반 손사 분야의 안내장 검수가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융자 업무의 자동차 대출 차량의 소유권 이전 확인 업무는 캐피탈 업종도 유사 업무로 변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역시 지원 업무에서 상담사 입퇴사 등록이나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증권은 대표적으로 IT화가 가장 진행된 업종입니다. 따라서 핵심 업무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주식 매매 보고서 통보, 담보 부족 계좌 관련 업무 등의 RPA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탁원 표준 코드 등록, 금융감독원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과제를 운영 중입니다. 카드 업무의 경우 배송 실적 모니터링과 같은 발급 심사 업무, 가소금 미결권 입금 처리 업무 등 청구 업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할부 리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는 아직 RPA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주요 업무는 채권 업무, 여신 업무에 구현되어 있고 컨택센터의 입금 안내 문자 발송, 자동이체 등록 내역 조회 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브리티 RPA는 현재 1.65 버전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에 신규 버전인 2.0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본 웨비나를 통해 주요한 기능을 안내 드리려 합니다. RPA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통해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제 발굴, 개발, 관리, 실행 단계의 4개 분야로 기능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굴 단계에서는 스텝 레코드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가 주요 기능입니다. 투입된 개발자가 금융회사의 고객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분석 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위 기능을 사용하고 과제 발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디자이너 어시스턴트를 통해 코드 없이 개발을 진행하고 특히 엑셀이나 SAP의 많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6개 기능을 집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리티 RPD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사용자는 평소와 같이 PC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에이전트는 사용자 PC의 이벤트를 로그로 저장합니다.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로그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됩니다. RPA 서버는 수집된 로그로부터 중복된 시퀀스 패턴을 추출하고 연관성이 높은 패턴들끼리 그룹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각의 그룹들이 발굴 업무가 됩니다. 각 발굴 업무는 프로세스 마이닝 엔진에 입력되고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모델로 변환됩니다. 해당 모델로부터 RPA 파일을 추출하고 수정 작업을 거치면 보세오에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됩니다. 시연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연을 보시면 그 사용자 PC에서 수집된 로그들을 이렇게 순서도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저장된 순서도를 RPA 과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고 RPA 개발 툴인 디자이너에서 그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실제 운영 과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디자이너 어시스턴트 기능입니다. 브리티 RPA는 코드 없이 과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기능은 기존 코드로 짜던 항목 중 날짜, 어레이 등 포맷을 제공하여 변수처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캡처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민감 화면을 보시 제어할 때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해당 화면을 안 보이도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솔루션 도입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사용자 포털을 통해 프로세스를 조회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후 실시간으로 수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봇과 과제의 수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셔서 프로세스 목록들을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시보드에서 조회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잡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서버형 봇만을 공급하였는데 이번에 어텐디드 봇이 드디어 출시됩니다. 서버형 봇에 비해 가격대가 낮아 전 사원에 1인 1봇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봇 설치 후 독립 실행이 가능하며 오케스트레이터가 불필요합니다. 쉽고 편리한 화면 UI 및 예약 실행, 모니터링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문자 인식 OCR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로 UI 변경 사항 탐지 기능입니다. 운영 중에 수많은 RPA 과제들이 중단되는 이유는 사이트 변경이 주된 이유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 메뉴가 우측처럼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추천합니다. 네,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이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점을 화면과 같이 분석합니다. 네, 이렇게 변경점을 분석한 다음 엑스패스를 추적하여
그 변경점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로 본 마켓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업종별로 유사한 과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 금융 등의 업종별로 본 마켓을 운영 중이며 관련 영상과 프로세스 파일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부분 회사에는 스텝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총무, 재무, 법무, 구매팀이 있고 비슷한 과제를 운영합니다. 저희 본 마켓에 접속하여 유사한 과제를 다운받아 나의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유튜브에 브리티 RPA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실제 고객의 사례, 사용 방법 등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석세스 스토리즈 코너에서는 현재 브리티 RPA를 사용 중인 고객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둘째, 케이스 스터디 코너에서는 삼성 SDS의 스텝 부서인 인사, 법무, 재무, 구매팀에서 만든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텝 부서는 IT 전공자가 아닌 직원들로서 RPA 교육을 받고 직접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금융권 고객들도 RPA 교육을 통해 본인의 업무를 과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카데미에서는 RPA 사용 방법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셀 등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자세히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코너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웨비나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PwC, 수협중앙회, 삼성 엔지니어링 등의 웨비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S의 브리티웍스 통합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브리티웍스는 AI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 자동화 및 협업을 지원하는 삼성 SDS의 핵심 솔루션입니다. 크게 협업과 자동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협업 기능으로 브리티 메신저, 메일, 미팅이 있습니다. 첫째 메신저는 팀원들과 빠르게 협업하고 업무 시스템 정보를 공유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강력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둘째, 브리티 메일은 메일, 일정, 게시, 결제 등을 통합 제공하는 업무 포털입니다. 셋째, 미팅은 영상회의 솔루션으로 최대 1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원격 회의가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 세미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동화 분야로 브리티 RPA와 브리티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RPA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브리티 어시스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티 어시스턴트는 NLU 기술 기반의 챗봇입니다. 저희는 RPA와 챗봇이 결합된 과제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14,000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주말 휴대폰으로 코로나 문진을 실시하고 취합할 때 챗봇과 RPA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챗봇과 기업 내부의 기관계 또는 계정계를 연계하여 사용자가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 임직원들이 모바일 환경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과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이 브리티웍스의 목표입니다. 설명드린 제품들은 삼성 SDS의 홈페이지 마이 트라이얼에서 무료 체험 서비스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S 브리티 RPA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와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 중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를 도입할 때 IT를 통해 도입하는 것과 현업 부서에서 직접 도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RPA의 내재화 관점에서 볼 때는 ICT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RPA 업무는 현업 부서를 포함한 사내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RPA를 통합 관리하는 관리 부서를 두어 현업 부서와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RPA를 관리하는 관리 부서의 리스크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로봇 환경, 즉 PC 상황에 따라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하여 사내 리스크를 특정 부서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 RPA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개인정보의 처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업무입니다. 금융권에선 기본적으로 내 외부망을 분리하고 망 연계 솔루션 등 각종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정보 유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또한 동일한 정보보호 환경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좀 더 세심한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합니다. 망간 파일 정송 시 책임자 결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의사결정할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회사 내규, 아레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프로세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내외부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한 계정 정보는 암호화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내 외부망 봇들이 사용한 파일은 업무 처리가 끝나는 즉시 프로세스 상에서 삭제 처리하는 등 각 관리 포인트별로 정보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정보보호 체크리스트 마련도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봇 마켓에는 어떤 업무가 올라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상으로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상으로 제공되나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네. 체험봇, 제조봇, 금융봇, 경영지원봇, IT 운영봇, 서비스봇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금융봇은 재무제표 자동 메일링, 미수채권 지불 요청 자동 메일링, 월청구 업무 자동화, 비대면 확인 자동화가 있습니다. 체험봇은 뉴스 검색 자동화, 글로벌 주가 정보 조회, 유가 정보 조회, 나라장터 입찰 정보 조회가 있고, 경영지원봇은 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계약 시 지적재산권 확보 여부 확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rettyRPA.ai에 접속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D 기능의 세부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사용자 PC에서 얼마 동안 로그를 수집해야 하는지,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PC에서 일주일 정도 로그를 수집하여 분석 후 과제를 도출합니다. 로그 기반의 수집이므로 어떤 반복 업무를 과제로 확정할지는 고객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Q&A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오늘 웨비나 진행하셨는데 소감 한 번쯤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선영 대리님 오늘 웨비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RPA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RPA 개발과 운영을 잘 하여서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영 차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웨비나에서 RPA를 구축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RPA를 새로운 디지털 혁신 유틸리티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RPA 솔루션 도입과 구축의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출연하신 류현프님 오늘 어떠셨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권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고객과 구축사 인력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고 다음에 더 좋은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웨비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방송을 마치고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꼭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의 브리티 RPA를 활용하여 DGB 캐피탈의 업무 자동화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축되었고 또 브리티 RPA의 추가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웨비나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